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중하게 매기는 이 방침이 그동안 유예돼 왔었는데요. 이 유예 기한을 더 넘기지 않고 그대로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천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온 배경을 시장 상황과 연결지어서 좀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시장은 정부가 지난 6월 27일부터 해서 3번의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요. 예. 또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에 대한 그런 우려가 네.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서 네. 그 이전에 매물을 빨리 나오게끔 유도하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근데 과연 그러면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기대대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느냐가 일단 좀 1차 그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교수님은? 우선 1차적으로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지금 2주택자, 3주택자 중과를 하게 되면 세율이 기존에 이제 일반 세율이 6에서 45%예요. 예. 여기에 20%가 더해지고 2주택자는 3주택자는 30%가 더해집니다. 그럴 경우 10억이 초과되는 3주택자는 최고 세율은 무려 82.5%에 달하는데 오, 예.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를 합니다. 네네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보유기간 1년에 2%씩 해서 15년 최대 30%를 공제해 주는데 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최고 세율을 부담하는 3주택자를 계산해 봤어요. 예. 10억에 사서 15년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게 30억으로 올라서 차익이 20억이다라는 네. 가정을 했고요. 예. 15년이 경과해서 20억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 중과가 안 된 상태에서 팔게 되면 대략 양도세가 6억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20억 중에 6억 2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중과가 적용되면 그 세금이 15억 7,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어이구, 예. 20억이 남았는데 이제 15억 7,500. 예. 거의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높아지죠. 남는 게 별로 그러다 없네요. 보니 그러다 보니 5월 9일 그 전에 일단은 1차적으로 매도에 나서는 경우는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은 됩니다. 근데 좀 시장 반응에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뭐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네.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충분히 예상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로부터 그런 정책을 반복해서 네. 실시 유예 폐지를 반복해 왔어요. 예.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는 도입을 해서 실시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유예, 박근혜 정부 때는 폐지, 문재인 정부 때는 다시 부활시켰고 윤 정부에서는 다시 유예를 시켰고 지금입니다. 지금 다시 부활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게 왔다 갔다 부활과 폐지 유예를 반복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기대를 일부 또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목소리가 안 팔고 그냥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안 팔고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안 팔고 가만히 있게 되면 이제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 이거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든가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사실. 예. 근데 이제 금액이 또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면 그것도 지금은 그렇게 막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증여세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근데 맞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완성이 되려면 네. 보유세까지 강화가 돼야 이게 완성이 된다. 왜냐하면 보유세 부담이 별로 없으면 버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게 만들려면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그 세제의 상황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이렇게 둬야 되는 건데 이제 거래세 완화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양도세고요. 이거는 사실은 중과를 하게 되면 둘 다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팔게 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 양도세는 완화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퇴로를 확보해 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둘 다 강화하면 또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렇죠.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세 저항에 극심하게 달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 우선 보유세만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그 종합부동산세는 23년도에 개정해서 실시가 되는데 이미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잘 돼 있어요. 예. 2주택 이하는 0.5에서 구간별로 2.7%까지 세율이고요. 예. 3주택 이상은 0.5에서 최대 5%예요. 예. 그래서 5%까지 최고 세율이 올라가 있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최고 세율이 이게 6%였어요. 네네네. 1%밖에 낮지 않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20년 대비 21년에 세율을 2배로 올린 건데 그때 2배로 올린 최고 세율이 6%입니다. 지금도 5%이기 때문에 결코 낮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거를 뭐 그러면 5%에서 네. 6%를 넘어서 7%, 8% 올릴 거냐 예.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인데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교수님의 전망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를 시키면 매물이 좀 시장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잖아요. 네, 일부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예고된 5월 9일 이후에는 예. 매물 잠김은 또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양도세를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예. 일단은 안 팔면 안 내는 세금이 양도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뭐 보유세를 내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확률도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일단 그럼 5월 9일 전에 매물이 좀 나오면 부동산 시장 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세요. 지금 뭐 강남권에는 어제 뭐 그제 이렇게 상황을 보게 되면 대략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한 매물이 뭐 2, 3%, 3, 4% 이렇게 매물이 증가했다고 보여지고 그 중에는 이제 일부 뭐 한 3, 4 이렇게 또 떨어뜨렸던 뭐 급매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가격을 낮춘 매물도 일부 나타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거를 빨리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렇죠. 기존의 세입자를 다 내보내야 그 물건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은 기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세입자 문제가 있네. 그렇네요. 예, 그러면 세입자를 보내야 내놓고 싶어도 못 내놓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놓는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 언급한 것이 5월 9일 이전에 뭐 계약만 해도 인정해야 된다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기간은 조금 늘어난 감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시장 상황이 대출 규제나 여러 조건으로 인해서 거래 건수가 지금 뭐 급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물을 쉽게 거래해서 매도하기는 또 여건도 어려운 그런 바로 상황이라고 그 점인데 그래서 다주택자가 매물로 내놓은다면 그 매물을 매입하는 사람은 논리상으로는 무주택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주택 실거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무주택자가 지금 또 이제 대출 규제가 되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세게 지금 조여 있는 상태인데 구매 여력이 얼마나 있느냐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바로 이런 매물을 받으려면 현금 부자여야 되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결국 또 그렇게 흘러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왜냐하면 대출 규제를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는 6억이지만 15에서 20억까지는 이제 4억, 그렇죠. 20억 초과 2억밖에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중산층이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그 매물대에서는 대출이 한계로 자금 조달이 수월하지 않고요. 네. 여기서도 이 부분에서도 뭐 현금을 다량 보유한 그런 현금 부자의 매수 여력이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그 금액 이상에서는 뭐 당연합니다. 거기서부터는 뭐 당연히 현금 부자의 그런 세상이니까. 참 부동산 문제는 정말 어렵네요. 예.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어느 정도는 이번 제도와 좀 상충되기 때문에 네네. 사전에 해제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그 매도자의 퇴로를 좀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이건 당장 실시하기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정책의 그 순환 흐름, 연결고리를 연구해서
시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박합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